중요한 질문인데, 투키디데스 함정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고 이야기가 되니까 그걸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힘의 변동이 있다. 둘째, 힘의 변동에서 도전자는 현상타파적이다. 셋째, 도전자의 현상타파로 인해서 전쟁은 불가피하며 필연적이다. 따라서 다 정리하면 힘이 약해지는 패권국 그리고 힘이 성장하는 도전국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패권국이라는 미국이 앞으로 미래의 미중 간의 관계를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지금 쇠퇴하는 국가 미국, 그리고 성장하는 국가 중국,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필연적이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만들어진 개념이죠. 투키디데스는 그리스의 역사가이고 한편으로 그 그리스의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왜 전쟁을 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기록한 역사가이면서 그 전쟁에 참전했던 실제 장군이 투키디데스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힘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가져온답니다. 그런데 힘의 변동이 반드시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1890년에 미국이 영국을 뛰어넘어서 결국 1930년이 되면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되고 1940년대에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패권 국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영국 사이에 싸움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반드시 불가피하게 패권국에게 도전하고 전쟁이 발생하고 이거는 역사에서는 꼭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례라고 하면 영국 패권에 도전했던 독일의 사례가 아마 제일 좋은 사례겠죠. 독일 사람들은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패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힘의 성장이 영국을 두렵게 만들었고 두려워진 영국은 주변 국가들을 동맹으로 결속시키면서 독일을 견제했고 그 독일의 견제가 다시 독일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두려워진 독일이 다시 군사력을 증가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전쟁으로 가게 된 거죠. 사실 그 안에 세부적인 설명은 나중에 더 하겠지만 좀 더 복잡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크게 비판의 여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힘의 변동이 반드시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힘의 변동은 필요 조건이다. 따라서 그게 없으면 전쟁이 불가능하지만 필요 조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판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현상을 타파한다라고 이제 성장하는 국가를 무조건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현상 타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성장하는 국가가 현상 타파 국가, 즉 기존 질서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필연적이면서 불가피한가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전쟁 연구자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는 전쟁 연구자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그런 명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흥미, 지식, 지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